매년 동짓날마다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동지라는 시기를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날은 한 해의 시작과 비슷하게 여겼고, 무엇보다 이날을 잘 보내야 올 한 해의 마무리는 물론이고, 다가오는 한 해의 금전운까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물운을 얻기 위해서라도 동지날에는 이것은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짓날 꼭 해야 하는 것과 동지에 사야 하는 것까지 오늘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시청하셔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동짓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왜 그런지 궁금하신가요? 풍수학에 따르면 동지는 한 해의 시작인데요. 많은 분들이 1월 1일이 되면 그때부터 한 해가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풍수학에서는 음과 양의 교차되는 시기가 한 해가 바뀌는 때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동짓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작은 설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 시기는 다가오는 한 해의 내 운을 바뀌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불행을 가지고 올 것이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좋지 않다면 가는 내내 고생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꼭 지키셔야 하고 해야 하는 것은 되도록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올 동지가 정확히 시작되는 시기는 21일 오후 6시쯤인데요. 그렇기에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21일에 하셔도 되고, 만약 그렇지 못하셨다면 22일이라도 꼭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 동지는 금전운과 관련이 깊은 시기인데요. 올 동지를 맞이하고 일주일 후까지는 너무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좋은 곳에 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야만 내년 한 해에 우리에게 돈으로 인한 고민이 생기지 않으며 금전 흐름이 원활해짐으로 인해 돈의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동짓날에는 이 음식은 꼭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너무 짠 음식입니다. 동지란 시기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날 나 자신이 무엇을 먹고 나 자신을 채워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너무 짠 음식들은 조금 피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동지의 시기는 겨울철이어서 추운 계절입니다. 겨울철에는 이미 건조한 환경에서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요. 짠 음식들은 체내 수분을 앗아갈 수 있고 이로 인해 탈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은 대체적으로 몸에 좋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혈압 관리가 중요하고 관련 질환을 앓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염분 섭취가 많아지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기에 이날만큼은 조금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동짓날에는 건강을 고려해 짠 음식을 자제하시고 조금 싱겁거나 담백한 음식으로 날을 채워보는 것이 한 해의 시작을 좋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 음식 역시 좋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동짓날에는 절대 찬밥을 드시지 마세요. 이날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 내년 안에 어디에서나 찬밥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여겨 절대 찬밥은 물론이고 오래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 음식은 기혈의 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 몸의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동짓날에는 한 끼라도 무조건 따뜻하고 새로 만든 음식을 드세요. 특히 밥을 이날 지어 먹으면 좋겠지요. 따뜻한 밥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 뒷부분의 동지 팥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본래 동짓날에는 팥죽을 먹거나 찰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밥을 먹기 어렵다면 한 끼라도 팥죽이나 찰밥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년 한 해 돈복이 터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에서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한 해의 시작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피하고 먹어야 할 음식으로 채워주세요. 다음으로 동짓날이라고 해서 기쁜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지의 술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연말이기 때문에 모임이 있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과하게 술을 먹는 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 시기는 날이 춥기도 한데요. 날이 추워지면 몸의 면역력도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술을 과음하게 되면 기력이 쇠하게 되고 다음날 회복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부터 이렇게 기가 보충되지 않고 좋은 기운이 다 빠져나가게 된다면 1년 한 해 내내 좋은 영향을 끼칠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음주는 연말 모임이어도 절대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좋고 다음 한 해의 운을 땡겨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그 운을 땡겨온다고 해서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 1년을 안 좋게 소모해버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한 해 동안은 내 앞길이 계속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의 금전운과 성취운을 위해서라면 동짓날만이라도 절대적으로 과음은 주의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기름진 음식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그러면 한 해의 시작이니까 풍요와 여유를 상징하는 음식 어떨까? 이렇게 호화로운 것이 좋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음식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풍족한 음식들은 기름진 음식이 많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첫 해의 시작을 얹히는 걸로 시작하면 당연히 운의 흐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지요. 무엇보다 동지의 시기인 겨울철에는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체내 열을 생성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먹지 않아야 할 음식은 지키고 먹어야 할 음식은 지키는 것이 동지날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먹어야 할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팥죽이 있지요. 동지에는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길어져 어둠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팥은 붉은 색깔을 띠고 있어 나쁜 기운을 쫓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팥죽은 따뜻하고 영양가가 높아 겨울철에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조상님들에게도 팥죽은 애군을 막고 새해에 오는 좋은 기운을 다짐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짓날 팥죽을 먹는 것은 농사와도 관련이 있었는데요. 다음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전운을 위해서는 팥죽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꼭 팥죽만 먹어야 하나요? 저는 팥죽이 싫어요. 이런 경우에는 팥이 들어간 자체의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팥을 끓여서 나온 팥물을 먹어도 되고 팥이 들어간 떡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팥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모두 다 먹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억지로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동짓날인 만큼 한 끼나 한 번 정도는 꼭 팥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주시는 것이 특별한 날인 만큼 앞으로 다가올 내 운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반드시 동짓날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동지 전후 일주일간은 화합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좋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동지는 1년 중 가장 큰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교차를 하고 밤과 낮의 길이가 서로 바뀌며 한 해의 기운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동지가 지나고 나서 일주일간은 화합을 우선으로 해야 하지 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소한 실수는 서로 보듬어주고 좋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동지 전후 일주일간은 서로 다투거나 심하게 갈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가올 한 해의 인복을 위해서라도 좋게 넘기도록 마음을 다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짓날 절대 가족들 간의 갈등과 불안을 만들지 마세요. 내년 한 해 여러분에게 멋진 운이 들어오기를 기원하는 것과 같고, 운의 분기점에 있는 이 시기에 좋은 운을 다 받겠다는 나의 마음가짐도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인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따뜻한 말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내년은 을사년으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기운적으로도 그렇고 사람 간에도 그럴 텐데요.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에 혼란스러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동지에는 앞으로의 한 해 동안 안정적인 기운이 들어오도록 맞춰주는 것이 좋지요. 이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말 한마디를 다정하고 따뜻하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짓날 사면 좋은 물건도 있는데요. 바로 다이어리입니다. 동짓날은 풍수학적으로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날짜로는 한 해의 마무리에 다다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기에도 좋은 시점입니다. 다이어리를 마련하여 새해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무엇보다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데요. 다이어리에 2025년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을 적어두면 한 해 동안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매일의 일정이나 감정을 기록하면서 일상 속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동짓날에 다이어리를 쓰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힘을 얻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다이어리의 경우에는 내가 사도 괜찮고 타인에게 선물을 주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동짓날에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과거 동짓날이 되면 버선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동짓날은 겨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음기가 너무나도 강해서 춥고 시린 날이기에 건강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양기가 강하고 실제로도 우리 몸을 보온해주는 양말을 선물하여 타인의 건강운을 지켜주고 항상 잘 지내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선물을 주면 좋지요. 다만 이때 오래된 양말이나 버선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깨끗하고 새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동지를 맞이하여 새 양말을 선물해 보세요. 한 해의 시작을 따뜻함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하게 동지날 달력을 선물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우리 조상님들은 타인에게 선물할 때에는 제철에 맞는 선물을 주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요. 동지가 겨울의 시기인 만큼 달력을 주는 것은 시기에 딱 적합한 선물입니다. 또한 달력은 내 돈으로 사는 것이 아까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타인에게 선물하게 되면 필요했는데 받으니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연말 선물로도 제격이니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이 될 때는 시기에 맞는 선물을 해보세요. 그런가 하면 올 동지에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것 아니면 밤에 외출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부터 동짓날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라 하여 세상의 모든 귀신들이 활동을 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른 날보다 조금 더 긴 날인데요. 그래서 사람은 해가 지면 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자칫 해로운 귀신을 만나게 되면
한 해 시작부터 나쁜 기운을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녁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바로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좋고, 이날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년 한 해 불행이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금전운 성취운 인복을 모두 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올 동지에는 꼭 새 옷이나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해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만큼 몸가짐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요. 예로부터 이날을 맞이해서는 일반 백성들도 가장 단정하고 정갈한 옷차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날은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입는 것이 가장 좋고, 절대 구멍이 뚫리거나 너무 오래된 옷은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구멍이 나거나 해진 옷들은 금전운과 큰 연관성이 있는데요. 오던 돈복도 달아나게 하는 옷차림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이런 옷차림은 절대로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고, 만약 집 밖을 나가지 않더라도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년 한 해 올 수 있는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다가오는 복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툼이나 부정적인 말 없이 웃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인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셔서 함께 실천해 보세요. 서로 나누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로운 인생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